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의 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아니 그래도 삼성전자면 돈 많이 버는 회사 아닌가? 직원들 연봉도 높은 편인데 왜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 문제를 단순히 돈 더 달라는 이야기 정도로 보면 사실 핵심이 잘 안 보여. 지금 삼성전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단순 임금 협상이 아니라 훨씬 더 구조적인 문제에 가까워. 조금 더 크게 말하면 AI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도체 기업의 이익을 누가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가 이 문제에 가까워지고 있거든.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 갈등이 단순히 노조와 회사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는 노동자, 회사, 투자자 이 세 주체가 전부 얽혀 있어. 그리고 각자 전부 자기 논리가 꽤 강해. 일단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건 성과급 구조 개편이야. 특히 핵심 쟁점으로 나오는 게 OPI라고 불리는 초과이익 성과급인데 삼성전자는 현재 연봉의 최대 50% 수준까지 성과급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근데 노조 측에서는 이 상한선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산업이 AI 때문에 엄청난 호황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회사가 역사적인 수준의 이익을 낼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야.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지. 회사가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결국 직원들이 기술 개발하고 생산 라인 돌리고 수율 맞추고 고객 대응했기 때문 아니냐? 그런데 왜 성과급은 일정 수준 이상 못 받게 막아두는 거냐? 이 논리가 나오는 거야. 특히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SK하이닉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최근 HBM 메모리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잖아. AI 서버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비교가 생기는 거야. 왜 경쟁사는 더 강한 성과 공유를 하는데 우리는 상한이 있지? 왜 회사 실적은 좋아졌는데 보상 구조는 예전 그대로지? 이런 불만이 커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사측 입장도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은 정말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거든. 이 업계는 항상 반복돼 왔어. 잘 될 때는 영업이익 수십조, 현금 넘침, 투자 확대, 인력 경쟁 이렇게 가는데 반대로 한번 꺾이면 재고 폭증, 가격 폭락 적자 전환이 순식간에 와버려. 실제로 삼성전자도 메모리 업황 꺾였을 때 엄청난 실적 악화를 겪었잖아.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AI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걸 계속 고정적으로 나눠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다운사이클이 왔을 때 어떻게 감당하냐? 그리고 반도체는 일반 제조업보다 훨씬 무서운 게 뭐냐면 투자 규모야. 이 산업은 공장 하나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들어가. 거기다가 첨단 공정, HBM,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AI 서버용 메모리 이런 쪽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잖아. 지금 삼성전자가 상대해야 하는 회사들을 보면 엔비디아, TSMC, AMD, 인텔, 마이크론 이런 글로벌 기업들인데 이 회사들도 전부 AI 경쟁 때문에 투자 속도를 엄청 끌어올리고 있어.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측 입장에서는 지금 벌어놓은 돈을 미래 투자와 현금 확보에 써야 살아남는다. 이 논리가 굉장히 강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상한선이라는 개념이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 성과 많이 냈으면 그냥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상한선이라는 게 단순히 돈 아끼려는 개념만은 아니거든. 특히 한국에서는 더 그래. 왜냐하면 한국 대기업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굉장히 강한 구조이기 때문이야. 미국처럼 성과 안 나오면 바로 정리해고하고 연봉 확 깎고 이런 문화가 상대적으로 약하잖아. 한국은 정규직 보호 강하고 장기 근속 많고 해고 어렵고 연공 문화 남아있고 조직 안정성이 큰 편이야.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한번 올라가면 다시 낮추기가 어렵다는 부담이 굉장히 커. 특히 성과급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사실상 실질 임금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회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이런 거야. 호황기에 높아진 기대치가 영구화되는 것.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지. 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보이는 거야. 아니 회사가 돈 잘 벌 때 같이 나누자는 게 왜 문제냐? 불황기에는 우리도 고생했는데. 이런 감정이 생겨. 그리고 이 갈등이 더 커지는 이유는 AI 시대 들어서 반도체 산업이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야. 예전 메모리 산업은 솔직히 업황 사이클이 너무 심했어. 호황 왔다가 폭락하고 다시 회복했다가 또 무너지고. 근데 지금은 AI라는 거대한 흐름이 들어오면서 시장 자체가 바뀌고 있거든. 특히 엔비디아 사례를 보면 더 극적이야. 미국의 엔비디아는 사실 한국식 노조 갈등이 거의 없는 회사에 가까워. 물론 미국에도 노조는 존재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첨단 기술 기업은 한국 대기업 제조업과 문화 자체가 굉장히 달라.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직원 보상 구조야. 한국은 현금 성과급 중심인데 미국 빅테크와 반도체 기업들은 RSU, 스톡옵션, 주식 보상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 여기서 RSU라는 건 쉽게 말하면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주식 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직원들이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동시에 주주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게 엄청 큰 차이를 만들어. 예를 들어 엔비디아 주가가 AI 때문에 폭등했잖아. 그러면 기관 투자자도 돈 벌고 일반 주주도 돈 벌고 직원도 같이 돈 벌어. 왜냐하면 직원들이 이미 회사 주식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으니까. 즉 미국은 노동자 대 투자자 구도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약해.
노동자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겹치는 구조거든.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런 구조가 약해. 삼성전자도 RSU 제도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미국 빅테크 수준은 아니야. 그래서 한국 직원들은 훨씬 직접적으로 현금 성과급에 민감해지는 거지. 왜냐하면 그게 실제 체감 보상으로 연결되니까.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 미국은 보상이 큰 대신 리스크도 굉장히 커. 이건 한국 사람들이 종종 놓치는 부분인데 미국 반도체 업계는 고용 유연성이 엄청 강하거든. 쉽게 말하면 성과 안 나오면 정리 가능하고 조직 개편 빠르고 연봉 변동폭 크고 이직도 훨씬 자유로워. 즉 미국은 위험도 크지만 보상도 크다 구조야. 그래서 미국 엔지니어들은 노조를 통해 집단적으로 협상하기보다는 스톡 보상, 이직, 시장 가치 상승 이런 방식으로 자기 몸값을 높이는 경우가 많아. 반면 한국은 고용 안정성은 높고 대신 보상 구조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그래서 성과급 갈등이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또 굉장히 흥미로운 나라가 바로 대만이야.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보면 삼성전자와 비슷한 점도 있고 완전히 다른 점도 있어. TSMC는 직원 이익 배분이 굉장히 강한 회사로 유명하거든. 실제로 회사 이익의 일부를 직원 성과급과 이익 배분 형태로 돌려주는 구조가 상당히 강해.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많이 벌면 우리도 같이 많이 받는다 이 인식이 꽤 강한 편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TSMC는 한국식 노사 갈등 구조와는 또 조금 다르다는 거야. 왜냐하면 대만 반도체 산업은 기본적으로 국가 전략 산업 성격이 강하고 산업 전체가 TSMC 중심으로 움직이고 노사 대립보다는 기업 경쟁력 유지가 우선되는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강하거든. 그리고 결정적으로 TSMC는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기로 유명해. 업계에서도 장시간 근무, 강한 성과 압박, 높은 업무밀도 이런 게 자주 이야기돼. 즉 대만은 성과 많이 내면 많이 받는다가 굉장히 명확한 대신 그만큼 경쟁도 훨씬 치열한 구조에 가까워. 그리고 여기서 한국과 또 하나 차이가 나는 게 고용 구조야. 한국은 상대적으로 장기 고용, 조직 안정성, 해고, 어려움이 강하잖아. 근데 대만과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유연해. 그래서 성과급 비중을 높여도 회사 입장에서 감당 방식이 다를 수 있는 거야. 즉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사실 같은 반도체 산업 안에서도 한국, 미국, 대만은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한국은 안정적 고용 현금 성과급, 미국은 고용 유연성 주식 보상, 대만은 강한 성과주의 이익 배분 이 구조에 가까워. 그리고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노사 갈등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경쟁은 미국 대만 기업들과 해야 하는데 고용 구조는 여전히 한국형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이거든. 즉 글로벌 경쟁 환경과 국내 노동 시스템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야.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 다음 질문으로 이어져. 그럼 도대체 이익은 누구의 몫인가? 이건 단순히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AI 시대 전체 산업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거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단순히 성과급 더 줄까 말까 수준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결국 기업이 만들어낸 초과 이익을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해야 하는가 라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으로 연결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투자자, 경영진 2세 주체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충돌하기 시작해. 사실 반도체 산업은 원래부터 굉장히 자본집약적인 산업이었어. 공장 하나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들어가고 최첨단 장비 하나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 게다가 기술 변화 속도도 너무 빨라. 지금 AI 시대 들어서 HBM, 첨단 패키징, 이나노 공정, AI 서버용 메모리 이런 경쟁이 시작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사실상 전쟁 수준으로 투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미래 투자가 생존 문제야.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벌고 싶다 정도가 아니라 투자 못하면 시장에서 밀린다에 가까워.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도 바로 이거야. TSMC와의 파운드리 경쟁, 그리고 엔비디아 중심으로 재편되는 AI 반도체 공급망.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업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거든. 예전에는 메모리 세계 1위 이런 타이틀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다면 지금은 AI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졌어. 그리고 이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여. 투자 타이밍 한번 놓치면 따라잡기가 어려워지는 구조야.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지금 돈 번 걸 대부분 나눠버리면 다음 AI 사이클에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 이 논리가 나오는 거야. 근데 또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 이야기가 완전히 납득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직원들은 실제 현장에서 공정 개발하고 생산 라인 돌리고 수율 맞추고 고객 대응하고 밤샘 테스트하고 이런 걸 직접 하는 사람들이거든. 특히 반도체 업계는 생각보다 훨씬 노동 강도가 높은 산업이야. 물론 사무직 이미지도 강하지만 실제로는 생산, 장비 공정, 연구개발 전부 엄청난 집중력과 긴장감을 요구해. 특히 수율 문제 같은 건 정말 예민하거든. 수율 몇 퍼센트 차이로 회사 이익 규모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건 결국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 덕분 아니냐? 그런데 왜 이익 대부분은 투자나 주주 이야기만 하느냐? 이 감정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축이 바로 주주들이야. 사실 많은 사람들이 노사 갈등만 보는데 투자자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거든. 왜냐하면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이익이 단순히 직원 보상만을 위한 돈은 아니기 때문이야.
주주는 투자 실패 위험 감수했고 자본을 넣었고 주가 하락 리스크도 감당하거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해. 이익은 미래 투자, 배당, 자사주 매입, 현금 확보, 직원 보상 이 사이에서 균형 있게 나눠져야 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경기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투자자들은 현금 보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 왜냐하면 불황 오면 정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거든.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호황기의 성과급 구조가 너무 커지면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 이 우려가 나오는 거야. 근데 또 직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 회사가 잘 될 때 직원도 같이 성장해야지 왜 항상 미래 투자 이야기만 하냐.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세 집단 모두 스스로를 핵심 기여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경영진은 우리가 전략적 결정을 했다. 노동자는 실제로 성과를 만든 건 현장이다. 주주는 위험을 감수한 건 자본이다. 이렇게 각자 자기 논리가 굉장히 강해. 그래서 사실 이 갈등은 쉽게 끝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특히 AI 시대 들어서 이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이유는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 규모 자체가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초과 이익이면 같이 나누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 반면 회사는 AI 경쟁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투자 규모는 더 커질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사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건 한국이 지금 중간지대에 있다는 점이야. 미국처럼 완전한 고용 유연성 국가도 아니고 일본처럼 안정 중심 사회도 아니고 대만처럼 국가 전략 산업 중심 구조도 아니야. 근데 경쟁은 세계 최상위 기업들과 해야 해. 그러다 보니까 고용 안정성은 유지하면서 글로벌 수준의 성과 보상도 요구되고 동시에 미래 투자도 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갈등은 단순히 한 회사 안의 임금 협상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해. 오히려 한국형 첨단 산업 보상 시스템이 AI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더 가까운 것 같아. 그리고 아마 앞으로는 기업들도 조금씩 변화할 가능성이 커 보여. 예를 들면 현금 성과급만이 아니라 주식 보상 확대, 장기 인센티브, 사업부별 성과, 연동, 이익 배분 구조 개선 이런 방향들이 점점 더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 왜냐하면 AI 시대에는 결국 사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이야. 좋은 엔지니어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지금 삼성전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단순히 누가 욕심이 많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AI 시대 초과 이익을 노동, 자본, 미래 투자 사이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굉장히 거대한 산업구조 변화의 일부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어쩌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앞으로 한국 첨단 산업 전체가 한 번쯤 반드시 겪게 될 질문이 시작일지도 모르겠어.